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를 통합해 돌보는 일명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담겼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정부 세종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갖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현황과 하반기 중점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1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 모형 개발을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 방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1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 사업이 실시되며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적정성 평가를 제도화하고 장기 입원 환자의 퇴원을 유도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국토부가 신규 추진 중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확충 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도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부터 케어 안심주택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2020년까지 250곳 설치를 목표로 39곳을 추가 확충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노인 일자리 사업 활용 및 퇴원 환자 조기 지원을 위한 장기 요양 재가급여 조기 제공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경기도 수사망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이 포착됐습니다. 그 민낯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정두리 기자입니다. 대형 관광버스가 줄지어 섭니다. 그러더니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는 건물 안으로 하나둘 들어갑니다. 방마다 객실 호수가 적혀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퇴실 시간 등을 친절히 적어놓은 안내문이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보기엔 영락없이 여행객들이 묵는 호텔 시설. 그런데 알고 보니 사회복지시설인 이른바 실버타운을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 결과 심지어 불법으로 이곳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이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의 주머니로 슬쩍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서 복지재단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저희는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그 말씀하셔도 저희가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도리어 왜 왔냐고 따져 묻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이렇게 불법 행위를 저질러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검거했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령에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 등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경기도 총 예산의 3분의 1 규모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조금의 부정 사용과 복지시설의 불법 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됩니다. 적발된 3개 시설의 전현직 대표 등 11명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됐고 경기도는 앞으로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제65주년을 맞아 노인복지 정책토론회와 효실천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설립 제65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인복지 정책토론회 및 효실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인복지대회와 김두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이어 사회적 효실천 사례 발표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발표대회는 치매 가족의 사례와 입소 이후 경험 사례 등을 공유한 보호자 부문과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 현장의 체험 사례를 발표하는 종사자 부문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제36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제36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지난달 24일
전라북도 전주시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개회식을 갖고 27일까지 화산체육관 등 4곳에서 동시 진행됐습니다. 총 42개 직종의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 419명이 참가해 오랜 기간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회 결과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한 조규홍 씨가 전자기기 직종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 42명, 은메달 42명, 동메달 37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입상한 날부터 2년간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등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인천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옹진 군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인천시 옹진군은 제46회 군민의 날을 지난 26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옹진군이 군민의 날을 관내에서 벗어나 개최하는 것은 12년 만이며 서해 5도 군민 모두가 참여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군민의 날 행사를 인천 시민과 함께 즐기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해병대 군악대와 의장대의 축하 공연과 함께 7개면 선수단 입장으로 성대한 막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정민 옹진 군수의 군민상 시상식과 인천광역시장의 시정발전 유공자 대상 표창과 함께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군구 의원 등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경기는 7개면 750여 명의 선수들이 공굴리기와 고무신 멀리 던지기, 족구, 배구, 줄다리기 등 11개 종목에 출전해 기량을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직거래 장터와 제10회 옹진 맛자랑 요리 경연대회도 함께 열려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전남 광양시가 2019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열고 농업인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광양시가 지난달 24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24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2019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열었습니다. 5개 농업인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농업발전 유공공무원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부대 행사 화합 한마당과 노래자랑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은 태풍 타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음식과 예술이 어우러진 맛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현장에 이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의 음식과 예술이 만나는 2019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은 더 만나는 세상 순천이 예술이야를 주제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순천시 중앙로 1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은 순천 한정식을 보급하기 위해 전시, 판매한 순천 한상과 건강 프로그램 총명밥상, 그리고 보다 엄격한 공모 과정으로 음식을 선정해 향상된 음식의 질을 선보이는 등 작년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순천 지역의 특산물을 재료로 활용한 향토 음식 발굴과 음식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전국 음식 경연대회, 그리고 순천 최고의 맛집을 찾는 순천 미식대첩과 세계 10개국의 길거리 음식을 선보인 순천인 월드푸드는 관광객들의 입맛과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이번 페스티벌은 축제장과 인근 상가에서 거래할 수 있는 축제 전용 상품권을 유통해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등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2019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음식과 예술을 접목한 경제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성과로도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지역을 순회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하는 외국인 투자 카라반 행사가 전남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나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가 주관한 제7회 호남권 외국인 투자 카라반 행사가 지난 26일 여수 엠브로텔에서 열렸습니다. 카라반은 실크로드의 험난한 사막을 오고 가는 대상을 의미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유하는 말로 카라반 행사는 지역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증액 투자를 유도하는 지역 순회 투자 유치 활동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간담회와 지역 현안 정책협의회, 투자 유치 세미나 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외투 카라반은 글로벌 기업들 하여금 이곳 호남권에 투자를 많이 하게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이곳 호남 중소기업들이나 소기업들한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공급 안정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과 외국인 투자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다뤄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회 호남권 외국인 투자 카라반 행사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지역 개발과 고용 창출 등의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국제 섬포럼 인 여수가 열렸습니다. 맛과 멋 등 섬의 다양한 매력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2019 국제 섬포럼 인 여수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여수 경도리조트와 금오도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섬 박람회, 섬과 음식으로 출발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섬 전문가와 전국 섬 단체 회원과 주민, 내 외국인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포럼은 기조 강연 섬의 가치를 주제로 시작해 동아시아 섬의 맛, 섬의 맛과 멋, 그리고 삶, 섬섬 여수 마이스로 잇따로 한국 슬로피시 운동본부 김준 위원장 등 다양한 인사들의 강연으로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생명과 또 직결될 수 있는 음식, 특히 섬 음식과 연결되어 섬 박람회, 섬과 음식으로 출발하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날 오후에는 금오도로 섬 인문학 여행을 떠난 참가자들이 1박 2일간 비렁길 체험과 섬 음식 만들기, 동백 방향제 제작 등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포럼이 여수 세계섬 박람회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함께 섬 음식 관련 마이스 산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지역의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뿌리페 예술단 여수시 지부가 정기 연주회 울림 공연을 열고 우리 전통 문화를 통해 울림을 전파했습니다. 이나현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사단법인 뿌리페 예술단 여수시 지부는 지난 27일 이순신 광장에서 정기 연주회 울림 공연을 가졌습니다. 뿌리페 예술단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전통문화 보급, 전통예술의 다양함을 개발해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28곳에 설치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물놀이 공연단입니다. 올해는 이제 관광객들과 같이 무대를 한번 마련해보자 해서 이순신 광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 특이하게 저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인근 순천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같이 한번 포함을 시켜서 한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뿌리페 예술단 여수시 지부는 이번 공연에서 한려초등학교 모든북반의 공연을 시작으로 여명, 리듬놀이, 장구놀이 등 10여 곡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노인들이나 또 이렇게 유아원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 가서 저희들이 봉사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이라든지 해서 노인분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흥겹게 또 같이 수업도 하면서 겸사겸사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놀아드리는 게 그래도 가장 보람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단법인 뿌리페 예술단은 대한민국 고유의 가락과 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리듬과 춤, 음색, 소리, 극적 요소를 가미해 순수 예술의 범주에서 벗어나 대중적인 월드뮤직으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뿌리페 예술단이 우리의 전통 예술을 세계 문화 속에 당당히 내세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시사 포커스 강석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권은
싸움으로 얼룩지고 경제는 파탄의 길로 향하고 그 혼란의 틈을 타서 사회 곳곳에서는 가정폭력과 살인, 소외계층의 자살과 타살 사건, 연예인들과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 사건과 강한 처벌을 위해 법까지 강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정쟁만 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이 2% 초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기관들의 예상을 인용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중간 정도 성적에 해당해 굉장히 빨간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민간 기여가 30%, 정부 기여가 70%인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 성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으로 송파 세모녀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진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빈곤층 사망 사건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시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신뢰받는 정치권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너무 많은 선택 항목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인터넷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서비스가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정부 포털 정부24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더 간편해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이 가장 많이 발급하는 형태를 기본 발급으로 제공해 클릭 한 번만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여러 선택 항목을 일일이 선택해야만 발급되었던 불편이 사라집니다. 선택 발급의 경우에도 항목을 그룹으로 단순화해 포함, 미포함 여부를 일일이 신청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자살,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사별을 겪은 유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을 위한 도움서를 발간했습니다. 유족 도움서는 유족의 애도 과정뿐만 아니라 유족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기관 정보, 유족이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 어려움 등 전문적인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유족 도움서는 유족이 일상생활에서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로 제작됐으며 자살 유족을 위한 누리집 따뜻한 작별을 통해 신청하거나 중앙심리부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경남과 부산 등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2026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 돌봄기본법 제정뿐만 아니라 실행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구석구석 돌봄의 손길이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